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현재 시간 오전 9시 4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4% 정도 주가 조정 나오다 보니까 보유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걸 그냥 팔아버려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 사항들이 정말 많아서 제가 영상을 따로 좀 올려드리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죠. 자, 일단 오늘 주가 조정 받는 사유 중에서 외부적인 요소는 바로 이 뉴스케일파사의 주가의 9%의 하락입니다. 근데 이게 뉴스케일파사의 주가의 상승을 줬다고 해서 두사베티 주가의 상승을 준 게 아니에요. 자, 즉 하락을 줬다고 해서 지금 두사베티 주가가 빠질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오늘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이냐? 최근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옆으로 횡보하는 단계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올랐을 겁니다. 그게 뭐죠? 바로 삼성전자. 그리고 낙폭과대주였던 LG 에너지 솔루션. 자, 이게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몸집이 큰 녀석들이라는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둘이 지금 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항상 이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오늘 오르는 종목을 보게 되면 자, 아예 오르지도 않았던 엔캠이라는 종목이 오늘 오르기 시작해요. 제가 오늘 오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죠.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오르면서 알테오젠, 이 코스닥을 움직이죠. 자, 무슨 뜻이냐? 오늘은 두산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고 지금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치고 나가는 종목이 거의 없어요. 결국은 우리는 2차 전지, 그죠? 그리고 1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일부분, 이 종목만 대형주가 수급이 몰리는 상태고,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의 동향을 봤을 때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지수보다 낮죠. 그죠? 자, 보시게 되면 2200억 매도, 500억 매도. 물론 이 외국인들의 매도는 양쪽 시장 모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코스닥 시장. 자,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낀 수급들. 자, 얘는 잡아두자. 그러면 낙폭과대 좀 몇 개만 올려보자.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 이쪽으로 한번 건드려 보는 건 어떨까? 이게 시장의 반응이 지금 수급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부분도 65,900원 여기서 맴돌고 있는 가격에서 외국인들 JP모건 여기 나와 있을 텐데요. 자, 요걸로 보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KLX를 보게 되면 JP모건, 골드먼 이 둘에 대한 매도가 지금 정규장을 통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은 어느 쪽으로 돈이 흘려 들어가는 것일까? 실제로 자, 삼성전자 빠지게 하기 싫어 일정 부분,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쪽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에 그리고 뭐 오늘 이 LG 화학, JP모건 시티그룹 그죠? 이쪽으로 지금 수급이 몰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들은 지금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일에 우리 두산에너빌리티를 지금 손절매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한번 그어 볼게요. 자, 요 부분입니다. 오늘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만 66,000원을 깨지는 구간에서 요 부분 65,200원 정도 러프하게 65,200원 65,200원에서 대략적으로 현재의 부분대 65,800원 한 요 정도 오게 되면 일단 없는 분들이거나 비중이 여기서 털리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편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루짜리 주가 조정만 나오게 되면 손절매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물량을 늘리지 마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시장이 대형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바이오 쪽으로 움직이는가? 바이오 쪽으로 움직이는가? 그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걸 수익률 전략을 좀 구사해야 되나? 뭐 예를 들어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올릭스라는 종목이 오늘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최근에 여러분들 비만 치료 관련된 부분에서 팩트론, D&D 파마텍 이런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뚜렷했을 거예요. 제가 최저점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그러면 비만 치료 관련된 부분에서 올릭스라는 애도 반영이 되었을까? 안 됐죠.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도 우리 오늘 한번 단발적으로 공략하더라도 뭐죠? 손실이 아니겠다. 이런 이야기. 이게 바로 투자 전략이라는 겁니다. 오늘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고. 자, 이제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오늘 조정받는 합리적인 이유를 알았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도 오늘도 주가 조정 받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중소형주다 보니까 사실 조금 더
오버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지만 요 부분 오게 되면 우리는 받아낸다. 그러면 필자가 오늘 제시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이 케어젠이라는 종목을 우리 오늘 한번 관심 가져보자라고 해서 말씀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이제 시작 전에 여러분 타짜들의 대응 전략은 이렇습니다라는 뜻에서 장중에 한번 이렇게 영상 올려드렸는데 잠깐 보도록 하시죠. 하실 분들에게는 뭐 이런 종목들도 이야기해드렸죠. 왜? 정말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틀 동안의 반등도 줬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단기적으로 공략해 볼 종목 중에서 아직 반영되지 않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 자, 이런 엔캠이라는 종목. 사실 이 종목을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대주의 반대 매매 딱 요 부분만 오면 반등. 오면 반등, 오면 반등. 사실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이때 우리가 관세 부과됐을 때 다른 업종들은 다 이렇게 지금 이제 신고가놀이 나오고 있는데 얘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러면 일단은 오늘도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를 위로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박스권에서 갇힌 이 지수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도 이제 대형주들의 흐름을 체크해 봤을 때 이런 엔캠이라는 종목도 오늘 단발적으로 그 뭐랄까요? 수익을 줄 수 있는 어떤 시장의 수급들의 활동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자, 일단 오늘 좀 말씀드렸던 영상이었어요. 29분 전에 영상 올려드렸던 부분이에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보시게 되면 NKM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뭐 3% 정도의 이제 시작될 때 보게 되면 10%까지 주가 이렇게 급등 나오죠. 자, 그러면서 만일에 바이오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시장의 의견,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의견이 시장의 쏠림이 이쪽으로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즉, 두산에너비티의 힘의 중심에서 윗방향으로 주식을 사겠다. 그러니까, 베팅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위로 부르면서 주식을 사들여야겠다는 의견이 아닌, 아래로 사겠다. 내가 10만 주식 65,500원에 사겠다? 65,200원에 사겠다? 65,100원에 사겠다. 65,100원에 사겠다. 막 이런 식의 거래가 되게 되면 아래로 사겠다는 의견 아닙니까? 자,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우리 반영하면서 이런 종목들 거래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영상에서 12분 19초로 좀 앞으로 당겨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어떤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들었냐 하면요. 라도 일시적인 투매 현상이 나오면 자, 만일에 이 부분, 이 빨간 선 있죠? 66,000원 정도를 툭 깨버린다라고 한다면 단발적으로 반등 줄 것이다. 아니면 이 부분은 지지해야 될 거예요. 깼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장의 분위기는 아하, 2차전지 쪽, 바이오 쪽, 요런 쪽이 조금 움직일 거니까 재미없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냥 러프하게 가지신다고 한다면 두사비트를 보유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시장 체크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 움직이는지 정확히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합리적으로 나올 수 있는 조정이다 아니다를 빠른 속도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항상 시장은요. 이런 이 APR이라는 종목 오늘 말씀드렸던 건데 오버시트 딱 나오죠. 그럼 달바글로벌의 이것도 한번 볼까? 오늘 이쪽은 좀 강하지 않네요. 어느 쪽을 시장에서 움직인다, 아닌다. 이거는요. 사실 자, 이렇게 해서 케어젤이라는 종목도 54,400원대에서 만일에 시장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인가. 그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크로스 체킹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주식타짜 안교수 여러분들 경제 채널을 운영 중에 있고요. 오늘도 타짜의 시황, 여러분도 주식타짜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드렸던 것처럼요. 사실 오늘 있었던 부분에서 엔캠에 대한 부분 분명 반등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66,000원을 두 사람이 깨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맞아요. 반등의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윗방향으로 트는 가격은 아닐 것이다. 알고 있는 거. 주가 조정을 알고 있는 거 합리적으로 자 이게 주가 조정 나왔으니 오늘 시장의 수급들은 이런 전략이 나올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들. 자 오늘 랭캠 좋은 종목은 아니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저점 오전 강의 반대 매매 가격은 지켜내면서 반등 줄 거다. 케어젠도 거래해보자. 이게 나쁜 투자 전략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공부하는 채널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고요. 시장에서는 뭔가 2차전지 반도체 그리고 IT 수급 쪽을 보고 있을 것이다. 막 이런 거 있죠. 케어젠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대로라고 해서 오전 9시 10분에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오버슈팅 나오는 거. 자, 우리는 합리적인 주가 조정을
뭘로 알 수 있어야 된다? 아하, 다른 어떤 시장에서 움직이는 이런 단발적인 거래를 통해서도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구나라는 뜻. 그리고 항상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주가의 훼손을 이끌 때는 시장의 의견이 반영되는구나. 그죠?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 주가 조정은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죠. 우리 오늘의 주가 조정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다? 66,000원 밑에서는 보수적인 흐름으로 매수의 기회로 판단한다. 그죠? 그리고 윗방향으로 틀면서 플러스 양봉을 낼 것인가? 그러지 못할 것이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쪽에 대한 2차 전지 낙폭주를 움직이고 바이오 일부분을 움직이는데 그 카드로 사용하는 거는 코스피 시장이 아닌 코스닥 시장의 수익률 게임에 외국인들의 전략이 구사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고요. 자, 영상 올라가는 하단란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링크 주소 하나 있고요. 여기 공부하는 채널 링크 주소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채널 링크 주소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었으니까요.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 그의 문의사항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살 리비티를 보유하신 분들께서 자, 이 공부하는 채널의 입장에서 두살 밑에 앞으로 맞아요. 어떤 상황이 나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다. 자, 이런 뜻에서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 글자 이렇게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연락처 정확히 010 땡땡땡땡 남겨주시게 되면 이분들이 장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제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락처 남겨주시고 두라고 해서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 누르시게 되면 제가 공부하는 채널 링크 주소 여러분께 말씀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케어젠이라는 종목과 엔캠이라는 종목으로 우리가 그래도 제법 1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었죠. 그리고 필자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올릭스 추가적인 상승 분명 더 나온다라는 표현으로 오늘 좀 이제 영상 마무리 후반대에 가고 있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한 채널이니까요. 쥐타지 안교수 경제 채널 꼭 들어오시고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아마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궁금증을 생각하신 부분이 많은데 오늘도 오전에 전략 말씀드렸고 장 조정폭에 보일 때 우리는 미리 알고 있었다. 그죠? 최근에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매도 금지 7월 15일 매도 금지 정확히 이런 이야기 정확히 해드렸고요. 베트남 탐방권 다녀왔을 때도 여러분께 빠른 속도로 올려드렸습니다. 4월 9일자에 이때부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팔지 않아야 된다. 왜? 자, 전저점에서 편입한 물량 그대로 우리 들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 해드렸고요. BHI라는 종목을 가스터빈으로 우리가 가는 길에 즉 두산BT 가는 길에 설탕 한 스푼 넣어보자라고 해서 19,750원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자, 이게 왜 중요한 전략이냐. 공부하는 채널에서는 이 두산엔더빌리티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를 때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오를 때 투자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를 때는 GNC에너지, 그죠? BHI 이런 종목들 가스터빈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원전으로 움직이는 거. 같은 여기서부터 반등 주잖아요. 근데 에너빌리티 주가가 실제로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움직인 건 SMR 관련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드렸던 즉 어제 드렸던 부분은 태용이라는 종목이었어요. 오늘 주가 훼손을 동반하긴 합니다만 결국은 우리는 뭐냐? 찔러 넣을 때 찔러 넣을 수 있는가? 지금 태용이라는 종목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앞으로 중소형주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이때 보시게 되면 5월 23일에 여러분께 태용 300메가와트급 SMR 원전 부품 수주받았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어제죠. 기업 설명에 나왔고 태용. 자, 오르기 전부터 여러분들께 자, 태용 일전에 두산BT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종목 아니냐. 그죠? 태용.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태용 보세요. 태용 일전에 두산BT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SMR 관련주다. 36,400원에 제시해드렸는데 상한가 근방까지 가지 않았네요. 자, 우리는 이제 대형주에 대한 부분이 위를 갈 수 있는 상황에 제한적인 부분이 생기는 현재의 부분대에서 중소형주를 가지고라도 우리가 보유된 현금을 가지고 이런 태용 그리고 뭐 케어젠 이런 종목들, 엔캠 이런 종목들도 우리는 수익률 게임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필자는 오늘 올릭스라는 종목의 추가적인 상승에 무게를 둘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장이 어떤 상황이 움직이더라도 우린 두산비트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계좌는 신고가를 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저점에서 여러분들께 무조건 흔들리지 말고 가져가야 된다. 합리적인 이유는 가스터빈이다. 이제는 원전이다. 이때 어떤 종목, 중소형주를 픽하냐에 따라서 내 평가 금액은 쉬어가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최고가를 달릴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도움되셨다고 한다면 우리 오늘의 주가 조정 알고 있었죠?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 전략 66,000원을 깨진다. 그리고 65,000원 한 100원에서 한 400원 사이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한다? 맞아요. 여기서는 매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뭉개버리는 게 아니고 반등 주면서 이때와 같은 어떤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구간대에 형성돼 있다. 이 표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요. 공부하는 채널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링크 주소 여러분들 여기 연락처 정확히 남겨놓으시고 두라고 해서 남겨놓으시고 제출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장사하는 사람들, 뭐 리딩방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 방지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타짜 안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